예, 우선 공동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무역협회 김인호 회장님 이렇게 좋은 세미나 이렇게 공동 주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애매한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30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한 달 사이에 벌어진 미국의 통상정책 내용, 또 거기에 어떤 이슈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저희 KF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했고요. 그때 아주 언론에 많이 나온 얘기대로 아메리카 퍼스트, 하여튼 미국 제일 우선주의, 그 다음에 바이 아메리카, 하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산 하여튼 제품 사고 미국 사람 고용해라 하는 게 거의 기본적인 맥락이고, 그리고 지금 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요거 하나하나 더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역위원회 신설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역협정 여러 가지 앞으로 좀 고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관세, 그 다음에 국경세, 그리고 이제 이 환경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이렇게 옥죄고 있던 환경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송유관 건설 부분인데, 그런 거 건설하게 하고 거기에 또 미국산 철강을 쓰게 하는 그런 식의 얘기들을 첫날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몇 분들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참모들을 진짜로 강경, 그러니까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 강경한 사람들을 갖다가 임명을 또는 내정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 공통적으로 윌버로스,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시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사이에 중국하고 부딪히고 이랬던 사람들을 임명을 해놓고 있고, 저도 그렇고 오늘 발표하시고 또 사회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쭉 미국 통상 문제를 다뤘댔는데, 그냥 이 정기적인 SOP에 따르면은 미국의 통상 문제는 그래도 USTR한테 맡긴, USTR이라는 게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그러니까 대통령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 정권을 주고 의회에서 받은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전부 기억하시기에 미국 사람 그러면은 USTR에, 옛날에 USTR, 우리가 대표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여자분들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웬디 커틀러, 이 한미 FTA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USTR이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창구로 나서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특징은 아주 공공연하게 상무장관이 지금 다루게 하겠다. 상무부라는 데는 사실 지금까지 보면 무역 부분에 있어서 이 수입 규제 덤핑 이쪽을 주로 하고, 또 지나놓고 보면은 한 10년 전이나 7, 8년 전에 상무부가 없어지는 그런 얘기도 있었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부하고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국내적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무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통계, 비즈니스 서베이, 투자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정도까지 있는데, 이제 그게 대외 관계하고 좀 결부가 돼서 쭉 남아 있다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윌버로스라는 막강한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고 앞으로 여기가 오히려 컨트롤 타워 비슷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백악관 내에 여태까지 없었던 미국 무역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도 그러니까 무역위원회에서 이 행정부에 나가 있는 이제 윌버로스하고 로버트 라이스하고 이렇게 커넥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그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워낙에 국토안보부 같은 데도 그렇고 금방금방 만들었다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백악관에서 무역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롤이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피터 나바로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 경제 통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안보적인 시각까지 합쳐가지고 Death by China 또는 뭐 중국에 의한 죽음 이런 식의 중국을 겨냥하는 이 전반적으로 이 대중국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강경 정책을 하는 사람을 팀을 구성했다는 게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취임하고 그냥 뭐 바로 이틀 그 다음 날에 무역협정을 재정비를 하겠다. 가장 미국 국내에서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TPP는 바로 1월 23일 날 이 탈퇴 하는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만 서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뉴질랜드가 했으면 뉴질랜드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탈퇴한다 하는 것을 했고요. 그러면 TPP 대신에는 또 뭐 다른 모든 협정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하는 나라하고는 하지 않겠다. 양자 간에 해야지 미국하고 부딪히면서 콧김 새면서 해서 이득을 보겠다 하는 그런 이 입장을 나타냈고요. 이 양자 협정 또는 미국의 우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부분이 이제 경제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그리고 저는 그 교과서가 맞다고 보는 게 무역은 서로가 윈윈하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플러스 썸 게임이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고요. 그런 그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건데 트럼프의 시각 또는 트럼프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결코 이게 플러스 썸이 아니라 제로 썸 게임이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득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그 득과 손해가 상쇄가 된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여태까지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여태까지는 미국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손해를 받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독일에 대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 시각에서 보면 여태까지 득을 본 만큼 개워내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시각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자 협정을 우선을 하는 얘기고 다만 가장 세계에서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시장인 게 틀림이 없으니까 그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얘기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카나다 미국하고 하는데 이것도 그 사이에 내가 손해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가 이제 뜯어 고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캐나다 트리도 수상은 이미 만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도 만나서 논의하자. 멕시코도 뭐 거의 마찬가지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멕시코에 대해서는 좀 해도 너무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경의 장벽을 그냥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우고 말고가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지를 받으면 세울 수도 있는데 장벽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돈은 다름 아니라 멕시코 보고 내라. 그리고 그거를 멕시코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가 돈 내는 거를 확답을 해라. 확답을 하면은 다음 주에 와서 만나고 확답을 못할 것 같으면은 그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 세계 어떠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확답을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확답을 못하니까 취소하는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이 두 나라가 나프타에 대해서 그럼 논의 안 하겠다 하는 소리는 안 하고 아마 재협상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덩치가 큰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언급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캠페인 할 때는 한미 FTA를 약간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건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얘기. 제 발표 다음에 이제 우리 신승관 무역 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이 법 중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쓰는 그런 법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미 무역 수지가 200억 불 이상이거나 경상수지 흑자가 3%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나라 돈을 약세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다 미트가 되면은 환율 조작으로 지정하겠다라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 사정이 다른데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많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타겟으로는 중국은 대미 무역 수자를 제외하고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나 외환시장 이 개입 부분 이런 부분에서 현재는 오히려 중국이 위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들어 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은 이 경상수지 흑자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조건에는 좀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무지하게 흑자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6년, 7년에 중국의 이 경상수지 흑자가 GDP 한 10% 가까이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지무지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3% 미만으로 떨어졌고 한국은 조금씩 쌓여가지고 지금 거의 7, 8%, 8, 9%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금 문제도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개념이 클리어하지 않지만은 이제 관세도 아니고 법인세도 아니고 그 중간은 또 부가가치세도 아니고 하여튼 수입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주고 수출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는 그런 식의 세금을 조정하겠다. 이 내용하고 이 효과 같은 것은 신 원장님이 다음 발표에서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한 것이 바로 송유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 이유 여러 가지로 묶었던 송유관 건설 문제를 바로 또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해서 나는 하겠다 이런 식의 방침을 취했고요. 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을 몇 가지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 밑에 표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슨 연구소라는 데서 심지어 선거 전에도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45% 관세를 중국에 매기겠다, 35% 멕시코에 매기겠다, 수입을 막겠다는데 과연 미국 의회라는 데 있고 미국
있고 WTO의 규정도 있고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미국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결론은 트럼프는 할 수 있다. 트럼프 아니라 어떤 미국의 대통령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WTO라는 국제 룰 같은 것도 상당히 중시를 하지만은 국제 룰보다 일단 국내 법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 기준이 되는데 미국의 국내법이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붙여서 일단 이 행정부에서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전문가들 분석인데 선거 전의 분석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실제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쟁 기간 중간에는 무역 조치를 특별한 걸 할 수 있다 그러고요. 그 전례 중에 하나가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수입 과징금을 한 10% 정도 부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록을 찾아보면 그 10% 부과한 근거가 미국이 전쟁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10%를 매길 수 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이 그 10% 매긴 전쟁의 근거가 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피터슨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그 한국전쟁이 1971년에 왜 근거가 되냐면 한국전쟁이 오피셜리 그때까지도 전쟁 중이고 휴전이라는 거는 그건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쟁 기간 국가 비상사태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할 때 통상 확대법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미국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대통령이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발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조치는 미국의 국내에서 일단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미국의 기업들, 그 다음에 미국의 의회에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게 예를 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씨름을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바깥에서도 얘기를 하겠죠.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제적인 나라에서 무슨 소리냐. 너 그거 위반이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 국내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고쳐지는 기간이 짧으면 아주 짧아봐야 6개월 넘어가고 길게는 1년. 국제적으로 WTO 이런 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하는 거는 거기는 정말 1, 2년, 2, 3년 걸리기 때문에 결론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먹으면은 저지를 수는 있다 하는 거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오늘 현재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발동한 게 지금 한 달 사이에 2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잘 아는 대로 이민법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부분도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한국을 갖다가 거는 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작년 트럼프 당선되고 나가지고 상당히 원화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원화가 떨어진다는 건 1150원에서 1200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없는 달러를 보유고를 풀어가면서 원화의 이 절하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도 그렇고 원화가 절하되는 것도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조작을 해서 거꾸로 가는 것은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게 법에도 들어가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지금 독일, 일본, 중국 세 나라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타겟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그런 나라들하고 또 엮어서
한국, 대만하고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한미 FTA 같이 협정을 하는, 협정을 가지고 논의를 하거나 논의하는 그런 분야.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의 협상 문제, 통상 협상 문제. 또 하나는 이 환율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업들이 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무역협회나 무역업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기왕에도 이런 조치가 만약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덤핑이나 상계관세 이런 수입 규제 조치가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대응하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5분 정도 또는 그 이상에 걸쳐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소규모 개방국가라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거는 충실히 이행한다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그 다음에 시진핑, 푸틴, 아베 이렇게 거의 세계적인 우리 주위의 열강들이 소위 얘기하는 스트롱맨 시대라 그래가지고 막무가내식으로 강경대책을 외교적으로 펼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의하면은 무슨 소리냐, 미국이 그러면 우리도 부딪히고 중국하고도 부딪히고 일본하고도 부딪히고 푸틴하고도 부딪히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바깥이랑 벌어먹지 않으려면 모를까 우리는 그런 대응 태세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하고 일본은 이 무역의 GDP에 대한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될까 말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 미국하고 일본 같은 데는 바깥하고 부딪혀가지고 바깥하고 막히더라도 70% 이상을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무역 대 GDP 비중이 거의 90%, 100%. 옛날에 100%가 넘었을 때도 있는데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담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장 이제 관련되는 한미 FTA 관련하는 문제 같은 것도 FTA를 세부적으로 이행도 하고, 그리고 뒤에 슬라이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효과를 홍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뭐 일본의 아베 총리들하고 또 세계 많은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순수하게 경제적인 그 교과서적인 얘기로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굴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모든 기업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러면은 트럼프가 압력을 넣는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비가 높은데 미국의 공장을 꼭 지어야 되느냐, 미국 물건이 더 비싼데 꼭 사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을 해서 하는 거.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원리적으로는 생산비가 가장 싼데 중국에서 싸면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싸면 한국에서 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게 뭐 세일가스라든가 일부 원유 같은 문제, 기왕에 사고 있는 것 중에서 비용 차이가 그렇게 없다면은, 그 다음에 기왕에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은 저는 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회사도 마찬가지인 게,
실체하고 홍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체하고.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트럼프가 나타나도 손해보는 투자를 하거나 손해보는 그런 건 안 할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발표 같은 거, 그런 테크닉은 우리도 좀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왕에, 아마 제가 보기엔 중국도 훨씬 더 할 겁니다, 앞으로. 기왕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곡물을 갖다가 1년에 5억 불씩 사든 거면은, 그럼 앞으로 10년 걸쳐서 50억 불에 사겠다. 이런 정도의 발표고. 그 다음에 투자 같은 것도 기왕에 공장을 지금, 짓기로 돼 있던 부분들, 거기서 조금 더 하는 거, 그런 걸 묶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몇 가지, 저희 연구원, 그리고 딴 데서도 했던 수치, 이 수치도 혹시 이제 미국하고 관계될 때, 좀 활용했으면 해서 해봤습니다. 이 USITC,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158억 불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없었으면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더 커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트럼프는 제조업을 갖다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의 서비스 수출이, 대한국 서비스 수출이 상당히 늘어났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수출을, 세계 무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만큼 느는 게 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적재산권 지급은 상당히 늘어났다. 이런 수치들도 우리가 설득하는 논리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대미국 투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보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기왕에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이 세계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미국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많고요. 요거는 딱 드러나는 큰 기업 한 12개 기업만 보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실제 직접적으로 4만 명 가까이 고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다 긴 텀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FTA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한미의 FTA가 좀 더 서비스라든가 커버리지가 넓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TPP, 이 RCEP, 그 다음에 일본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가급적이면은 FTA를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된다. 세계에서 칠레, 싱가포르 이런 데가 FTA에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지만 한국이 그 사이에 FTA를 많이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일본이 좀 비어 있고 GCC라든가 몇 개 지역적으로 비어 있는 데가 있지만은 이 그룹핑으로 볼 때 저는 한일이라든가 한중일 FTA 같은 거를 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세아의 16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RCEP도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우선 당장에는 금년 3월이 다음 달에 저희도 이제 워싱턴에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만 한미 FTA 5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주년 이후에 FTA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논의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한미 FTA 문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